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수소산업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소 분야 3대 핵심 사업인 수소 클러스터, 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 시범도시를 모두 달성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됐습니다. 동해시는 수소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삼척시는 국내 최고의 수소 공급 기지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2028년까지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지역 내 4,500여 개 신규 일자리 창출과 4,100억 원대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 최대 액화 수소 산업 거점으로 자리할 강원자치도,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관 보류로 또다시 요소수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로 인해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 요소수 거래 평균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인상되는가 하면 일부 주유소는 품절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2의 요소수 대란 방지를 위해 차량용 요소수 공공비축 물량을 2배로 늘리는 등 황급히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2년 전 요소수 대란 사태 이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요소수 대란 사태 때보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의 산업 차량용 요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국 의존도는 올해 91.8%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요소수 대란, 발등에 불을 끄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임 민선 7기 속초시정이 민간사업 유치로 추진한 속초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특별감찰에서 대관람차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건데요.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탑승장이 사용 불가한 공유 수면에 걸쳐 있어 위법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속초시는 지난 10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업체 측에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는데요. 이에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의 인허가로 건축물을 완공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허가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및 처분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3월 개관해 1년 9개월 만에 철거 위기에 놓인 속초 대관람차. 철거는 위법이다,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두고 벌이는 시와 운영업체와의 갈등.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리그 일부 정규 시즌을 10위로 마감한 강원FC가 바로 어제였죠.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2부 리그 플레이오프 승자 김포FC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도민들은 강원FC를 응원하기 위해 675석 김포 원정 응원 전석까지 가득 메우면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강원FC는 경기 내내 찬스를 많이 만들면서 우위를 점했지만 김포FC의 탄탄한 수비력에 득점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오는 9일 강릉 홈구장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강원FC가 승리하면 잔류에 성공하고 패하면 강등이 확정되는데요. 만약 2차전에서도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을 치르고 여기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과연 강원FC는 강릉 홈에서 1부 리그 잔류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도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찬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눈에 띄는 화제의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13일이었습니다.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10곳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강원대가 강릉 원주대와의 통합을 통한 강원 1도 1국립대 혁신 모델을 비전으로 제시해서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과 더불어서 향후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글로컬대 선정 축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쁨도 있으실 거고 소감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뭐 이 새로운 대학 혁신의 어떤 통합 모델이라서 아마 그 진통이 다 혁신에는 다 어떤 뭐 진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 좀 어려웠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글로컬 대학 선정되기까지 총장님께서 참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도 1 국립대 실현을 위해서 찬반 투표에 참여하는 대학 구성원들 60회가 넘게 만나셨고 또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저희들이 강원 1도 1 국립대학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이 강원 1도 1 국립대학은 이번 글로컬 대학 30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가 2016년에 총장이 되면서 이 열악한 강원도의 지역을 혁신하고 대학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립대 통합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을 해서 강원 1도 1 국립대학을 그때부터 사실은 준비해서 강릉 원주대와 공유형 교양 11자형 교양 벨트 그리고 2021년에는 강원 1도 1 국립대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MOU를 맺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글로컬 대학 30을 맞이해서 그 사업에 대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구성원의 어떤 합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구성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고 과반수의 찬성은 결국 반 정도의 반대가 있다는 소리라서요. 그렇게 돼서는 통합 후에도 좀 진통이 따른다 생각해서 60% 이상 좋으면 한 3분의 2 정도의 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취지하에 열심히 그 교수, 학생, 직원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교육부의 본지정 선정 기준 보니까 실행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계획이 실행 가능한 수준이냐, 또 지역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지 등이 그 내용이었는데 강원대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세요? 네, 이번 이 글로컬 대학 34업은 사실은 지역에서 30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선정해서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어떤 벤치마킹 모델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강원대학교의 모델은 지역 동반 성장형 어떤 모델이다. 즉 대학이 대학만의 혁신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그래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발전과 대학 그 지방대 어떤 위기 이런 거를 함께 풀어내는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 강원대학교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 강원도의 4개의 중심 도시를 기반으로 한 캠퍼스 4개를 지역 밀착형 캠퍼스로 해서 지역의 어떤 혁신을 주도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강원대 혁신 모델이 강원 1도 1 국립대를 통한 글로컬 대학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3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총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3대 추진 과제란 것은 결국 벽 허물기입니다. 지금 정부나 교육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벽 허물기인데 대학 간의 벽 허물기, 또 대학과 지역 간의 벽 허물기, 그리고 대학 내에 학과와 학과 간의 벽 허물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들이죠. 그래서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우리가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되면 탑 클래스 통합학과라 그래서 한 목표를 10개 정도의 탑 클래스 통합학과를 만들어서 2030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분야들은
좀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창업 어떤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것을 해서 학생들이 캠퍼스를 이동하면서 창업 교육을 받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것들은 대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추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6개의 어떤 특화 센터 그리고 그 학사구조 혁신 모델 그리고 또 지역하고 함께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춘천하고 강릉하고 삼척하고 원주 4개 지역에 있는 4개 캠퍼스를 얼마나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 감각 있게 발전시키느냐 이것도 아주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 각 캠퍼스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중심의 거점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핵심 목표라고 하는데 특성화 전략은 총장님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네, 그 4개의 거점 대학이죠. 결국 국립대라는 것은 그 별도로 존재할 수 없고 대학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지역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의 어떤 발전에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거점 국립대의 어떤 생각이고 해서 춘천, 뭐 원주, 강릉, 삼척의 각각 지역 밀착형 캠퍼스인데요. 뭐 춘천 같으면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 교육과 연구의 중심 캠퍼스로서의 역할, 원주 같으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우리 모든 4개 캠퍼스의 학생들이 현장을 체험하고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겠나. 강릉 같으면 뭐 해양 바이오 그리고 또 연구소하고 출연연구소하고 연계된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캠퍼스가 되고 삼척은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수소 에너지 네. 그리고 재난 방제 그리고 에이징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각각의 캠퍼스가 특성화하고 또 서로 힘이 붙이는 것은 캠퍼스가 서로 도와줘서 협력 관계로 그러니까 캠퍼스 간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캠퍼스가 특성화하고 서로 협력 관계로 이 강원도와 함께 좀 대학의 위기를 막아보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입니다. 예. 강원대학교를 이제 통합 교명으로 해서 2026년에 출범 예정인데 캠퍼스 부총장제를 도입해서 각 캠퍼스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각 지자체와 연계도 한다는 구상인데 출범 이후의 캠퍼스 운영 어떻게 꾸려갈 계획이신지요? 예, 뭐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2006년에 삼척하고 춘천이 통합을 했고 2007년에 그 강릉과 원주가 통합을 했습니다. 예. 그 외에 뭐 부산과 밀양, 그다음에 뭐 전남과 여수가 통합을 했는데 이 통합 시에 캠퍼스 대학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유사중부학과를 통합했으니 같은 과는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런 예. 문제인데 사실은 지역마다 그 분야가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수요가 있다면 유사중부학과라 하더라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학 체제가 워낙 경직돼 있다 보니까 유사중부학과를 뭐 해소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강원대학교가 10년 이상 동안 아주 고통을 받아오고 또 뭐 대학 평가에서 문제도 생기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강원 1도1 국립대학은 캠퍼스 대학이지만 캠퍼스에 자율성을 주고 그 지역이 원한다면 그 지역 사회와 지역 산업체, 지역 기관이 원한다면 일부 유사중부학과도 캠퍼스 간에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까지 포함을 해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캠퍼스에 총장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총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4개의 캠퍼스 총장을 두고 그 위에 대학 총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 총장은 직선제로 선출을 하고 이 캠퍼스 총장은 그 대학의 대학위원회라는 걸 둬서 예. 총장의 추천으로 그 대학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캠퍼스 4명의 캠퍼스 총장을 둬서 대학 캠퍼스의 자율권을 좀 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 통합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번 강원 1도1 국립대학에서는 해소하겠다. 이런 예. 것을 교육부와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좀 제시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통합 과정에서 일단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 또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삼척 캠퍼스는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타개할 계획이신지요? 이 통합 그 실행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척의 일부 뭐 동창회라든지
교수님들 일부 사람들이 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삼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그건 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추진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삼척이 방금 말씀하신 이유로 지역적으로 수도권에서 더 멀고 좀 열악한 삼척이 오히려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추진한 것인데 서로 좀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삼척이 잘할 수 있는 그 특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어제 안 그래도 뭐 수소 에너지 저장 운송 클러스터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거의 뭐 4,500명 규모의 일자리라든지 엄청난 투자가 될 건데 거기에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인력을 제공해야 되는 우리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입니다. 그러면 또 관련 기업들이 삼척으로 또 몰려들게 되고 학생들은 거기에 정주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삼척과 강릉, 뭐 삼척과 춘천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는 관계죠. 그래서 공통 과목이 있다면 지금은 원격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한쪽이 좀 약하면 다른 캠퍼스에서 지원하는 그런 협력 체제를 만들 계획으로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막대한 재정 지원도 받게 될 거고 규제 특례 등 여러 가지 혜택도 받게 될 텐데 그만큼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또 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 거치게 돼 있죠. 실시 계획서 수정하고 보완하게 되는데 계획서 수정사항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도 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추진 사업에 대한 이행이나 성과를 위해서 어떤 방안 갖고 계신지요? 저희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 1도1 국립대학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7, 8년 정도 준비된 사업이라서 모델이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준비가 좀 많이 돼서 실행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행계획서가 거의 통합계획서에 준할 정도로 많은 뭐 꼼꼼하게 아주 준비가 잘 되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실행계획, 수정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사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린 강원 1도1 국립대학의 다음 단계는 국립대학이 통합이 되고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좀 더 특성화, 특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립대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강원 1도1 국립대학의 모델입니다. 즉 강원도의 공유대학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중심이 되는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립대는 좀 기초학문 분야라든지 문화예술 뭐 이런 분야에 좀 부담을 좀 덜어서 이 국립대가 그 분야는 맡고 그 지방 사립대들은 특성화 분야로 좀 그 지역하고 함께 그 집중을 함으로써 국립대도 살고 사립대도 살고 그 대학이 기반이 돼서 이 강원도가 그 성장 동력을 제공받아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혁명 시대에 이 강원도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좀 야심찬 이 강원도의 계획까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1도1 국립대 혁신 모델 얼마나 큰 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더불어서 이 추진 사업 지역과 대학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저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강원 1도1 국립대학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살자는 뜻입니다. 즉 대학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고 학력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그 대학을 뭐 좀 내칠 게 아니라 대학이 지역의 어떤 브레인 띵크탱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 그 역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사회는 아마 상당한 그 지식 정보가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대학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는데 강원 1도1 국립대학이 그 중심에서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해서 강원 1도1 국립대학이 반드시 성공하는 모델로 되고 그 우리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베이스로 그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총장님 연임하셔서 이제 내년 6월이면 임기 마무리되는데 총장으로서 보낸 시간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지 어떤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2016년에 대학이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총장이 됐는데 이제 8년이 지났는데 뭐 위기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극복했다.
그리고 우리 강원대학교나 강원도에 있는 대학들이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나갈 수 있는 좀 초석을 좀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게 뭐 생각입니다만 뭐 지금 최선을 다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주민사이드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속에 담긴 소소한 풍경들이 아주 정겨운데요. 한 주의 피로가 쌓여가는 목요일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여유를 조금 느껴봤습니다. 생방송 더이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 지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태권도 국가대표 박우혁입니다. 첫 아시안게임인 데만큼 긴장도 많이 하고 그만큼 준비도 되게 철저히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와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판이 아니라 첫 판이다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첫 판에 질 수는 없으니까. 첫 판은 무조건 이기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결승이라는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좀 덜해지고 긴장도 좀 덜해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너가 23년 만에 너체급에서 금메달 땄대 이렇게 하셔갖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면서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진짜 영광이구나. 그 발차기에는 이름이 없는데 왜냐면 제가 만든 거여갖고 그걸 그냥 꺾어차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발바닥으로 그냥 꺾어서 한 번에 선수 손을 타 넘어서 차는 거여서 그건 그냥 꺾어차기. 제 후배들이 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저를 보고 배우고 싶다고 하는 순간 그런 순간에 제일 뭐 메달을 따는 순간도 정말 보람 있고 좋지만 뭔가 나도 롤모델이 있었듯이 이 친구들의 롤모델이 내가 된다는 게 그게 좀 더 좋은 감정이 좀 큰 것 같아요. 저희 감독님께서 저를 엄청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좋은 선수로 대우를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 팀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잘했다, 장하다 안아주면서 네네. 그 박유 선수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오라고 세레모니 할 때 안기면서 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그냥 와 눈물이 그냥 그때는 이게 확 핑 돌더라고요.
박우효 선수는 일단은 생활 면에서 보면 본인이 좀 흥을 많이 돋궈요. 네, 생활하면서 이 전체 우리 선수들 간에 어떤 그런 리더십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요. 네, 본인을 희생해서 팀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중량급에서 양말을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선수는 잘 없거든요, 사실. 네. 근데 양말을 다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어떤 최고의 선수가 앞으로 더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태권도를 6살인가 그때 갔던 것 같은데 도장을 다니면서 즐겨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고 태권도 가고 싶다고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장님께서 아 너는 선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권유를 하셨어요. I've been hearing symphonies. Before all I heard was silence. 영광이죠. 처음에 국가대표 됐을 때는 진짜 너무 좋았고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그 누가 하든지 진짜 멋지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심정은 진짜 웅장해지고 마음이 괜히 뭔가 내가 영웅이 된 것 같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번 겪고 나니까 또 다른 소원이 애국가를 한번 들어보는 게 시상대 위에서 그거를 딱 들었을 때는 진짜 울컥하고 아직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애증 관계인 것 같아요. 좋을 땐 너무 좋은데 또 싫을 땐 너무 싫더라고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뭐 시합 성적도 안 나올 땐 또 안 나오고 진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 직업이고 제가 또 꾸준히 해왔고 제가 또 이걸로 희열도 느끼고 사랑도 많이 받고 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땀이 막 나는데 눈물도 같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되고 힘들고 진짜 하기 싫고 이러면은 눈물도 나는데 그냥 그 땀이랑 눈물이랑 섞일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앞으로 있을 이제 파리올림픽에 꼭 출전권을 따내서 내년 초여름이죠. 이제 그때 파리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이고 꿈은 가서 꼭 제일 높은 시상대에서 또다시 애국가를 듣는 게 저의 꿈입니다. 내년에 파리올림픽 가자! 네, 감독님 내년에 파리 같이 가시죠. 파이팅! 네, 오늘은 절기상 많은 눈이 내린다는 대설이었죠. 눈 대신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영동 지역으로 강풍특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